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과연 다가오는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리턴 매치를 할 수 있을까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차기 대선을 향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죠. 지난 15일에는 애리조나에서 이 올해 첫 집회를 열고요. 여러 가지 연설을 했는데 우리는 백악관을 되찾을 것이라 이런 주장도 했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더 힐 등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연설하면서 위대한 붉은 물결, 그러니까 공화당 물결은 이곳 애리조나에서 시작될 것이라 그러면서 올해 우리는 하원, 상원을 되찾고 미국을 다시 되찾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지속해 온 대로 지난 대선의 사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늘 선거가 열린다면 2020년 대선인 11월 3일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쪽에서 압승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정직한 언론이 있었다면 그 선거, 그러니까 2020년 대선에서는 결과가 매우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직도 지난 대선에 집착하고 있다 그러면서 애리조나를 새 첫 연설 장소로 정한 것도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지지 세력들의 움직임이 애리조나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기 대선 도전 의지를 분명히 다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 책임론이 본격화되고 개인사업체의 탈세와 금융사기 혐의를 둘러싼 검찰 수사망까지 조여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째는 지난해 연방의회 의사당 폭동 사태의 책임론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인데 지난해 1월 6일이죠. 딱 1년 전, 조금 지났는데요. 이 의회 난입 사태를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는 이와 관련해가지고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미 연방대법원은 19일 지난해 의회 폭동 당시에 백악관 내부 상황을 담은 기밀 문건을 하원 16 특별조사위원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는 지금까지하고는 상황이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 특위를 주도하고 있죠. 이 특위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인증할 상하원 회의를 막기 위해서 의사당에 난입하는 동안에 트럼프가 누구하고 통화를 했고 또 무슨 지시를 내렸는지 구체적인 행적을 밝힐 수 있는 문건 700여 건을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받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트럼프는 그동안에 대통령 기밀유지 특권을 들어서 이 문건 공개를 막기 위한 소송을 벌였습니다만은 1, 2심에서 모두 패소를 했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 9명 중에서 보수 대법관이 6명이죠. 그런데도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 사람은 딱 1명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NN 방송은 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펼친 부정선거 선동 캠페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트럼프의 차남 에릭 트럼프 그리고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여자친구인 이 김벌리 길포일의 통화 기록을 새로 확보했다라고 소식통을 인용해서 19일 보도를 했습니다. 이 길포일은 트럼프 재선 캠프의 정치자금 모금 최고 책임자를 지냈고요. 두 사람은 당시 의회당 이 난입 사태 직전에 백악관 인근 일립스 공원에서 선거가 부당하다 이런 내용으로 지지자들한테 연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행적이 완전히 공개된다 그러면 이 사건 전후 소통한 인물들을 파악해가지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겠나 이런 분석들이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CNN은 이 내역이 마크 메도스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이라든지 쉬대 같은 핵심 인물로부터 받은 통화라든지 문자 내역을 구체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CNN은 또 투기가 트럼프 일가를 상대로 통화 기록을 청구해 확보한 것은 처음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의회 난입 사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투기가 공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마크 메도스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이 의회 폭동 전날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폭력 행동을 해도 주 박의훈이 출동해서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특위는 그동안에 이 폭동 가담자 700여 명을 기소한 바 있고요. 18일에는 트럼프의 대선 불복 소송전을 주도했던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 등 이 법률팀 핵심 관계자 4명을 소환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치 전문 매체인 더 힐은 연방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17일 보도를 했습니다. 메릭 갈런 법무장관은 지난 5일 의회 폭동 1주년 회견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발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를 기소할 증거는 충분한데 기소 후에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에 정치적인 후폭풍이 불 수 있다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아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완한 다음에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박하는 이슈는 트럼프 측근들이 선거 사기 주장을 하면서 물밑에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불복 소송을 이끌었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등 측근들이 지난 대선 직후 트럼프의 패배를 뒤집기 위해서 7개 경합주에서 트럼프 지지자들로 구성된 대체 선거인단 명단을 준비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CNN은 21일 미국 시간입니다. 이같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이 트럼프 캠프가 선거인단 명단을 채울 트럼프 지지자들의 명단을 정리했고 이들이 선거인단 투표날 그러니까 이제 2020년 12월 14일인데 이 투표날 모임 회의실까지 마련했다 그러면서 이 가짜 선거 승리 증명서 초안이 국가기록원에 제출됐다라고 했습니다. CNN은 그러면서 이들의 최종 목표는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이 경합주 7곳의 선거인단 선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이 문제를 주의회로 넘기면 공화당이 다수인 주의회에서 친트럼프 성향의 선거인단을 승인하는 것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공화당의 루이 고모 하원 의원은 2020년 말에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뉴멕시코,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그리고 위스콘신주가 다른 선거인단 명단 2개씩을 의회에 보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인단 인증을 몇 시간 앞둔 지난해 1월 5일 백악관에서 펜스 전 부통령과 만나서 선거 결과를 폐기하라는 압력을 가했다라고 CNN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의회가 선거인단 투표를 인정하는 지난해 1월 6일까지도 지지자들을 향해서 펜스 부통령이 대선 결과 인정을 막을 것이라고 연설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펜스 부통령은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당연직 상원의장으로서 주재를 했지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불복 압박에 굴하지 않아서 보수 진영에서는 배신자로 비판을 받는 바 있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패배 직후에 국방장관에게 투표기 압수를 지시하고 대선 부정선거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려 했다는 단서도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12월 16일자 행정명령 초안을 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국가기록원에서 입수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CNN은 여기에 대해서 개표 물품을 압수하고 군이라든지 연방정부가 개입한 일은 미 선거에서 전례가 없다 그러면서 사실상 구테타와 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이 문서가 서명이 되지는 않았고 누가 작성했는지도 불분명하다라고 폴리티코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는 조지아주의 선거 부정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뉴욕타임스는 21일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의 페니 윌리스 검사장이 이 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특별 대비심 소집을 요청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풀턴 카운티 지검은 2020년 대선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확보했다라고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공화당 소속인 브래드 레펜스퍼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승리를 위한 11,780표를 찾아내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를 뒤집도록 압박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트럼프의 대선 가도를 가로막는 또 하나의 이슈는 트럼프 그룹 금융 사기 의혹과 관련된 겁니다. 이와 관련된 수사를 3년째 진행 중인 이 뉴욕주 검찰은 19일 미국 시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의 사기 수법을 상세히 나열한 법원 제출 보고서를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가 세금을 내야 할 때는 자산을 축소하고 은행 대출이라든지 보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때는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 하는 겁니다. 사실 미 검찰이 기소 전에 이 구체적 혐의를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장녀 이방카 등이 검찰 소환을 계속 거부를 하니까 망신 주기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검찰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신이 거주하던 맨하탄 트럼프 타워 펜트하우스의 면적과 시가를 3배 부풀려가지고 3억 2,700만 달러, 그러니까 3,900억 원 정도로 신고를 했습니다. 뉴욕 세븐스프링스에 짓지도 않은 저택 7채가 있다고 했다든지 또 웨스트체스터 골프장에서 연회비 15만 달러를 받았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뉴욕주 검찰은 이런 사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법정 출두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을 해달라는 요청은 트럼프 그룹에 대한 조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산전수전 겪으면서 바닥부터 올라간 흑인 여성 검찰총장이 백인 상류사회 출신의 이방카 트럼프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측근들에게 뉴욕 검찰 조사가 가장 무섭다고 고백한 적이 있어서 과연 이 조사가 어떻게 결말을 내릴지도 매우 주목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 트럼프는 이미 돌아왔고 또한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죠. 특히 올 11월 중간선거에서도 공화당 압승이 점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의 가슴을 더욱 부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를 옥죄는 여러 사슬들을 완벽하게 해결해야만 2024년 대선의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화당 내의 상호 의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의 부각에 대해서 못마땅한 기색도 역력합니다. 또한 트럼프를 향한 여러 조사들은 지금 공화당 우세로 점쳐지는 11월의 중간선거에도 자칫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화당 내부의 우려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이에 대해서 익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이 트럼프의 재등장이 중간선거를 트럼프에 대한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민주당의 선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공화당 상원 의원도 더 힐에 트럼프가 없는 게 우리에게 낫다고 본다 그러면서 이런 관점이 공화당에게 널리 공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공화당 당원들의 44% 가까이 지지를 받고 있죠. 엄청난 지지입니다. 자, 이런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가 그야말로 그에게 씌워진 족쇄를 완벽하게 부숴버려야 될 텐데 과연 어떻게 될지, 그렇게 완전히 해결을 하고 2024년 대선을 향해 홀홀 날아갈 수 있을지, 이게 지금 관건입니다. 아마도 트럼프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올 여름까지가 트럼프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Y타임스가 계속 지켜보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께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타임스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